342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런 거는 빨리 찍고 넘어가야겠죠.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인데 이런 것들은 생소합니다. 생소하니까 그냥 지문으로 그대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방의회한테 의견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죠. 이게 힌트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근데 비행정청은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하고 국장, 시, 도, 대도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 행정청은 국가, 시도의사,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만. 그러니까 비행정청이니까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지정을 받을 때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니까,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공이니까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만.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라고 돼 있으니까 공공도 수용할 수 있고 민간도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 새 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속. 그 다음에 실효는 언제? 20년. 실효는 20년. 이렇게 무지하게 나오죠, 이것도. 네, 보치. 자, 시범도시라는 게 나오는데 틀린 거 보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장들,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시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뭔가를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세종시라든지 부산의 명지에 있는 스마트시티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군수는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장이 응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죠. 비행정청인 시행자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국장이 이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네, 청문의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도지사가 국장한테 야 바꿔 이런 거 할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장, 군수한테, 그리고 국장이 조정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에게. 국장이 국가계획의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특광시군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절차의 차이점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그냥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정답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다음 청문사유, 아까 했던 거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렇게 세 가지 사유일 때 청문을 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일 때는 청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취락지구라는 건
취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이런 것들,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고 주택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보다 행위제한이 강하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이겠죠. 그런 편의시설들,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참고에 나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딱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택의 신축이나 개량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싹 다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도시개발법.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취소, 4번은 부도 파산. 이럴 때가 시행자 변경 사유 해서 보면은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2년. 그래서 보통 이 착수가 2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착수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5번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했을 때, 이게 3번 취소.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6개월은 없었죠? 1번 1년, 2번 2년인데 6개월 이런 거 없으니까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그 정답이? 3번 3번이 정답이고 2번에 일부 한지방시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미한 변경 이걸 뭐 다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들은 나올 때마다 이제 좀 감각적으로 익히는 건데 4번에 보면은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 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구역이 완전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한 개 하기로 했던 걸 나눠서 하거나 나눠서 하기로 했던 걸 통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 이 동의가 필요한 경우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분할하거나 결합할 때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니까. 그래서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협의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는 원칙은 협의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장이 면적이 더 넓은데 그거는 제한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할 때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에 걸쳐 있으면 제한서를 더 넓은 면적이 더 넓은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라는 거고 지정할 때는 협의. 그 다음에 천재지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총 면적이 1만 미만일 때는 분할할 수가 없겠죠. 분할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직 분할되기도 전에 1만 미만이니까 분할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되죠. 미개발 지역이니까.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후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국가 맞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사람이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면적은? 필요 없죠? 면적은 필요 없죠.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맞고 지방공사는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사는 일단 시행자니까 제안하는 사람이고 국장에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지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이라는 건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이 사람이 바로 공공기관의 장.
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 제한할 수 있다. 맞고. 천재지변,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 맞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미국공 찾는 거죠. 미국공.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공모 맞고, 자연녹지 맞고, 도시외지역 맞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죠? 국가균형발전, 미국공 국가균형발전. 근데 여기서 어느 지역은 제외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상업지역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상업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되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여야 되죠. 근데 여기 40%니까 여긴 안 되죠. 이렇게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일 때. 다음 이거 면적이죠. 주, 상, 자, 생.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는 1만, 그 다음에 생산녹지 1만. 주, 상, 자, 생 할 때 자생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10만 좀 하지 마시고 듣고 하십시오. 듣고 어려운 거 물어본다.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가 있을 때 얘는 10만. 자, 어려운 거 물어볼 거. 자, 356, 7번 문제. 틀린 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분할해서 지정할 때 분할 후 각 면적은 1만 이상.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은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시킬 수 있다. 빡세다 중에 세죠.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그 다음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동은 뭡니까? 안동은 경북 안동, 경북 도청 소대지가 안동인데 경북 도청, 도청 이전 신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도청 이전 신도시가 안동에 있는데 모르셨나? 안동에 도청 이전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모르셨죠? 그래서 안동 동의를 안 받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8번에 틀린 것.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네, 다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직접 하기 힘든 좀 큰 기반시설들입니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은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가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죠. 그때 그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하죠. 포함.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수 안 할 때 2년 안에 착수. 미착수는 2년이 많습니다. 2년. 요거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 옳은 것. 국가 시행자 될 수 있습니까? 네, 공공시행자의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자, 정부 출연기관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사 이렇게 끝나는 건 공공기관입니다. 그 해설에 나와있나?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지. 공사 이거는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공사들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 두 가지. 정부 출연기관은 딱 두 가지. 이렇게.
헷갈리게 됐죠. 이렇게. 공사 이렇게 끝나면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정부 출연기관 중에 국가철도공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하는 실시계획 인가가 또 나왔죠. 착수 얼마 안에?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N은 면적 3분의 2 제한할 때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공공이 민간한테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공공이니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될 수 없는 자.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사유는 아까 2분의 1, 병행 이랬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이 병행.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자체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그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4가지, 나머지 4가지는 보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자체, 지방공사, 주공, 신탁업자 이렇게 4사람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거지 국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요 4사람이 지자체 등.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틀린 것.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주, 상, 자, 생,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생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 관리지역은 도시 외지역이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치환이 돼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그래서 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비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주민한테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도 의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의견 들을 때는 시, 도지사, 이 지정권자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지정에 관한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송부해주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개발법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건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뭘 제출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하고 시행자가 뭘 제출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의견 듣는 것도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의견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도 의견 듣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을 할 때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정답이 너무 쉬운 게 2번.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 국가가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동의를 안 받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자, 개발법에서는 의견 듣는 거 싹 다 이 사람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권자인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가 직접 의견 듣는 거 아니고 이 사람한테 보내주고 이 사람이 의견 듣습니다. 이렇게 항상 개발법에서는 모든 의견 청취 내지는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뭐 서류를 제출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시료 나오면 다음날. 그래서 아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가 되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다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으로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해제에 관한 규정, 가로 안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거꾸로 하는 경우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니까 거꾸로 하는 경우.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거꾸로 할 때는 개발계획 만들어내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은 2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5년, 5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에는 개발계획 나왔으니까 2년 들어가면 되겠죠. 니은에는 실시계획 나왔으니까 3년. 인데 디귿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한다. 그래서 2년, 3년, 5년. 오늘은 여기 대행이 몇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오늘 한 게 1번, 2번까지는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2번에 그 있는데 자, 도시개발 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해 보시면은 규약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20가지 있죠.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환지 방식에서 들어봤던 말들은 제껴야 됩니다. 환지 방식에서 들어봤던 말들. 1번에 청산. 자, 환지 처분이 되고 나면 환지를 할 때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있죠. 그 가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주죠. 이건 들어봤고 환지 계획 이걸 고르면 안 되겠죠. 환지 계획이나 환지 예정지 이런 것들은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류지, 채비지도 환지 방식에서만.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하죠. 그리고 보류지라는 건 환지 계획으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수용 방식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가격평가할 때 나왔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해야 한다. 해서 토지평가협의회도 환지 방식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환지 방식에만 두진 않겠죠. 사무소는 어디든지 있어야죠.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행. 대행이라는 건 공공이 민간한테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는 거죠.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대행 문제가 아니라 시행자 중에 공공시행자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시행자에 보면은 공공시행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네 사람. 이 공공시행자. 보면은 지자체 맞죠?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이렇게 끝나면 공공기관.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공공에 해당하는 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뭐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수용 방식부터 해서 이제 진도 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에 보강 있습니다.